그 부분의 오답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핵반응과 관련된 미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이 마지막 프린트를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물리 1에서 이 부분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발전기 돌리는 거잖아. 되겠어? 그래서 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생산해, 이런 얘기야. 그 터빈을 돌리는 방법이 바로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체통 속에 결국은 구조를 단순화시키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터빈을 돌린다고 해.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태양 열 발전, 원자력 발전, 이게 다 그래.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얘가 들어갈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나올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니까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교류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는 형태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주된 방법이. 근데 이러한 터빈을 돌리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교류 전류가 아니고 직류 전류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딱 2개 있어요. 뭡니까? 그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광 발전이 광전 효과에 이용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제 보시면 태양광 발전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780번에 있는 나그림이 그래서 태양판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거요. 778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 발전은요,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우리 반도체 배웠잖아요. 반도체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그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자를요, 밑에 있는 아래 껍질에 있는 전자를 비대에너지를 흡수시켜서 윗껍질로 올리는 거예요. 윗껍질로 전자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게 플러스판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판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결국은 비대에너지로 전자를 들어버리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광전효과. 됐어? 그랬다가 전자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걸 전기 에너지로 생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교류 전류가 얘 흐를 이유가 없어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 태양광 발전이고 얘는 직류 전류 만들어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연료전지가 있어요. 연료전지 그림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어디였니 미녀가? 연료전지가 784번이 그렇습니다. 784번이 연료전지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그냥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연료전지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그리면 이래요. 한쪽에는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수소기체. 한쪽은 산소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해질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기체가 들어가서 2개의 수소 양이온으로 전자를 뜯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뜯긴 전자가요,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꼬마종을 불킬 수 있죠. 전자가 흐르니까. 되겠어? 근데 전자가 흐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받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가 잃은 전자, 얘가 전자 2개를 버리잖아요. 그 버린 전자가 이렇게 오면서 꼬마종구에 불을 켜는데 이걸 받아주는 애가 여기 들어간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요, 수소가 버린 이 전자를 먹고 산화이온 되는 거예요. 되겠냐? 그래서 여기에는 수소 양이온이 생기고요, 여기는 산화이온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이 액체 속에서 2개가 결합해서 뭐가 되니?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됐어? 그렇게 흐른다고 해야 되겠죠. 맞냐? 이렇게 되면 한쪽은 전자를 주고 있는 쪽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전자를 주니까. 얘는 전자를 받아. 얘는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이 결정되어야지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직류전류가 흐르는 유일한 형태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은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고 그걸 이용한 교류전류는 매 순간 방향과 세기가 바뀌는 교류전류가 흐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만드는 몇몇 개의 발전 방식은 직류전류를 만드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태양광 발전은 직류전류를 만들어요. 근데 태양열 발전 얘는 태양열을 받아서 수증기를 끓여서 그 수증기가 여기 있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터빈 돌립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고요.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되겠어? 두 개가 다른 방식이야. 알겠냐?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터빈을 돌리는 건 아니다. 대다수가 터빈을 돌린다. 알겠습니까? 터빈을 돌릴 필요 없는 얘네들은 직류전류 만든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는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죠. 그 중에서 수력 발전이요. 꼬맹아, 수력 발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수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가 결국 전기 에너지 된 거야? 위치 에너지. 네,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전기 에너지 된 거예요. 그래서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냥 퉁쳐서 뭐라 그러니? 화학 에너지. 알겠어? 네. 석탄, 석유는 동물과 식물들의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화석 연료라고도 하지만 결국은 다 화학 에너지야. 물질이 가지고 있는 건 다 화학 에너지야.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핵발전은요. 핵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만드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이걸 바꾸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터빈을 돌려야 되는 거죠. 알겠어? 이런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이해하시는데 핵발전에 대한 얘기만 살짝만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핵발전을 하기 위해서 핵반응을 해야 됩니다. 핵들이 반응을 하면 그 반응할 때 무조건 핵이 반응할 때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게 물리야. 되겠어? 핵을 반응시키면 무조건 언제나 질량이 감소합니다. 핵이 반응을 할 때는 언제나 질량이 감소하거든요. 그 감소한 질량을 우리가 몇집 말로 결손 질량이라고 해요. 결손된 질량이 생기면 그 결손된 질량에 광속을 제곱한 만큼이 분출되는 에너지야. 이 에너지를 매 순간 내고 있는 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그래.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다 이걸로 만들어진 거야. 되겠어? 이걸 맨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걔가 만든 공식이야. E는 mc제곱. 알겠어? 자, 그 중에서 핵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핵이 반응을 해. 그러면 핵이 반응해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면 별이 하는, 아직 지구인들은 못해. 별들이 해. 별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핵 융합 방식을 띈다고. 근데 지구인들이 하고 있는 건 핵 분열을 시킨다고. 자, 느껴봐. 융합이라는 건 뭐야? 결합시키는 거야. 분열은 뭐야? 쪼개는 거야. 정반대 의미야. 됐어? 자, 융합은요. 별들이 하는 대부분으로 가벼운 원자들, 가벼운 원소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4개 있어요. 그거를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가하면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얘가 하나의 헬륨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의 물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자 여러 개가 결합해서 걔네들보다 무거운 원자로 바뀌는 걸 핵융합이 일어났어요. 이겁니다. 이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1000만 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1000만 도. 되겠어? 그 1000만 도의 온도를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직 1000만도까지 안정적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저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개발 중인 거예요. 되겠냐? 저걸 만드는 걸 인공태양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수소 4개의 수소 원자핵을 질량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4.01g쯤 돼. 근데 얘가 핵 반응을 해서 헬륨이 되는 순간 얘의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4.00g이 된단 말이야. 옛날에 과학자들은 핵 반응을 했을 때 질량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아, 질량이 0.01g만큼 감소했네? 라고 인정하지 않았어. 왜? 질량은 보존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질량은 보존돼야 돼. 그건 화학 반응에서만 보존됩니다. 핵 반응에서는 보존되지 않아. 그걸 인정한 사람이 누구? 아인슈타인이야. 이 실험을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는 거 이게 실험의 오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때마다 똑같은 양이 감소한다면 그건 오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한 결과 같은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걸 아인슈타인이 인지하고요. 이건 오차가 아니다. 이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핵 반응을 할 때 질량이 감소하는 게 맞아. 그러면 감소한 질량은 그냥 버려져?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때 감소한 질량만큼이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 에너지가 매 순간 태양이 분출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되겠어? 이렇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도 핵 반응하잖아요. 핵발전소 만들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건 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는 건 얘예요. 그래서 거기 핵융합로 그림이 뒷부분에 가면 더럽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88번 문제도 핵발전소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가면 계속 같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높은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서 그거보다 간단한 방법으로요.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무거운 원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라늄입니다. 정확하게 선생님이 번호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뒤에 가면 네, 핵반응에서의 얘네들의 화학식이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내. 우라늄 반응식이 써져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없나요? 786번 이거 아니죠? 786? 이거 아니죠? 네, 이게 숫자로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없나 봐요. 자, 우라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숫자 다 못 외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96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96개 들어있는 게 우라늄이란 뜻이야. 됐어? 자, 이 아이들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있기에도 좁은 공간에 무려 양성자를 96개를 때려 넣고 있는 게 우라늄이란 얘기야. 근데 문제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청력. 근데 얘네들이 이 좁은 공간에 96개나 들어있으면 여기가 안정적일 수 있니? 없어요. 억지로 엄청 센 힘으로 묶어놨을 뿐 이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절로 가 이 새끼야, 붙지 마.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 여기에다가 작은 자극만 줘도 얘네들이 쪼개질 수 있는 상태야. 되겠어? 그래서 그 작은 자극을 뭘로 주냐면 중성자로 줍니다. 우리 중성자도 원소 기호처럼 N, 노멀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의 개수가 0개고 질량수만 1이야. 이렇게 표현하게 중성자야. 그래서 저속 중성자,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빵 하고 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자극으로 이 새끼들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부분 바륨하고 크립톤이라는 물질로 쪼개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3개가 나와. 그러면 3개가 나온 이 중성자가 다시 됐어. 남아있는 우라늄을 또 쪼개면 또 3개가 더 나오겠죠. 그럼 9개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쪼개지면서요. 계속 중성자가 생산되고 중성자가 나오면서 남아있는 우라늄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 쪼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라늄의 질량이 만약에 200이라면 됐어. 얘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총 질량의 합은 198밖에 안 돼. 그러면 질량이 얼마? 이만큼 얘도 감소합니다. 모든 핵 반응에서는 언제나 질량이 감소한다고. 됐어.
그래서 감소한 질량의 광속을 곱한 만큼이 에너지가 분출되니까 이 핵 됐어. 네, 핵 뭐라고 하죠? 핵 뭐라 그러지? 아니 핵 분열하는 그 장치를 뭐라 그러죠? 미쳤나봐. 네, 원자로. 자, 미쳤나봐. 자, 이 원자로에서 끊임없이 됐어.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뭐가 발생하니?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게 핵발전입니다. 되겠어?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요.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중성자를 겨우 하나 넣는데 얘가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3개가 되고 3개의 중성자가 각각의 우라늄을 또 쪼개면 각각이 3개씩 발생하니까 9개가 되고 그 9개가 또 각각의 우라늄을 9개를 쪼개면 됐어? 27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27개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지 이제부터 니네 몫이야. 81. 얼마? 81. 그 다음에 얼마? 124.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그쵸. 이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하나가 쪼개질 때 2g이 감소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했는데 하나가 아니고 244개가 쪼개지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열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 융합로가 터지는 거예요. 되겠어? 네, 원자로가 터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쪼개는 게 기술이 아니고요. 쪼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게 기술이야. 그 기술은 우리나라가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실제로요. 우라늄은 아무 중성자가 쪼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성자 중에서 되겠어? 뜨거운 중성자가 있고 차가운 중성자가 있는데 차가운 중성자만 쪼갤 수 있는데 얘가 쪼개지면서 나오는 중성자들은 다 뜨거워. 그럼 뜨거운 거 아무리 나와봤자 얘 쪼개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온 중성자를 차갑게 식혀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차갑게 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핵발전소 근처는 무조건 바닷가입니다. 물 공급이 원활해야 되니까. 냉각수가 필요한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저속 중성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쪼개는데 연쇄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죠. 중성자 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양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할 때 이 안에서 중성자의 개수를 27개로 고정시킬 거야. 그럼 이만큼 생겼어? 27개 뺀 나머지 중성자는 없애버려야 돼요. 되겠어? 네. 그래서 제어봉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제어봉은 중성자의 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융합로 안에는 됐어? 원자로 안에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너네들한테 그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핵 발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때 질량이 감소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 감소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중 우리는 앞으로는 얘 쓸 거예요. 얘를 쓸 겁니다. 얘는 분열 방식보다 융합 방식이 훨씬 더 질량 감소량이 많아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방사능이 유출되거든요. 얘가 쪼개지면서 방사능도 나와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위험해요. 근데 여기에는 방사능 유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만들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 저거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 프린트 한번 해봐 라고 했던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30분이나 지나서 선생님이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막바지라서. 자, 그 전에 뭐 하기 전에요. 자, 핸드폰을 꺼내시면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유찬이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간 링크가 있죠. 그거 링크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핸드폰이 없는 사람 다 있어요. 내일 시험은 시험 보는 컴퓨터에서 그대로 하시는데 제가 시험 보기 전에 10시 59분에 링크를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링크 타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자, 링크 클릭해 보시면 들어가십니까?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거기에서 자, 막바로 거기에 이름 쓰는 거부터 있어요. 되겠죠? 네,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름 쓰고 학년은 올해 학년, 아니 작년 학년, 여러분들 대다수는 1학년, 그리고 과거 친구들은 2학년. 그거 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리고 순서대로 쓰라는 거 쓰고, 그리고 다음 계속 넘기시면서 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수학 문제 있어요. 풀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너네 못 풀어. 자, 다음 누르고 맨 마지막에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십시오.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면 20문제의 물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푸시면 되고 풀다가 어려우면 넘기고 나중에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출은 11시까지 정각까지만 제출 버튼 누르시면 다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서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리면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카톡이 깔려있길 바랍니다. 됐죠? 만약에 카톡이 안 깔려있으면 여러분들 카톡을 메일로 보내서 메일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불편하니까 카톡이 깔려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일 링크 보내드리면 시험 보시면 되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시험 볼 수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빼고 나머지 사람 중에 아침 10시에 시험 못 봐요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일은 에스더는 밤 10시, 나머지 사람들은 아침 10시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시험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자고 있는 애를 깨우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10시 58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 5분 전에 출석 체크해 라고 올릴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네 라고만 하면 출석이라고만 써서 올리시면 돼요. 그럼 누구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선생님이 링크 보낼 거고 그때 출석 체크가 안 된 사람들 개별적으로 전화 갈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 전화 받지 않아도 되게 출석 체크하자 그러면 출석이라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해서 시험 볼 수 있게끔 하고요. 1회 풀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1대1로 상담을 좀 할 겁니다. 되겠어? 네. 이런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한 바퀴를 돌렸는데요. 통과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렸어요. 그때 통과에 없었던 부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열하고 파동을 지금 시험과 함께 정리를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랑 합니다. 자, 책상 위에 있는 거는 덮으시면 되고요. 전자기는 숙제로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말 동안에 숙제로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선생님하고 네 간단하게 총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은 30분 안에 해결입니다. 넘기시죠. 하나 남는 거는 미녀가 옆에 놔둬. 이 유찬이 씨. 자, 지금부터 30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